고용 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한 개 회사에서 10년에 1,000억씩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세수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 통계청에 따르면은 국가 전체 전력의 21%가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소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자체들이 데이터 센터 유치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세수 확보 때문만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점을 좀 알고 싶은데, 과연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고용 창출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가요? 고용 창출의 경우에는 건설직으로 이제 800명이고요. 운영직으로는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세수는 약 100억 원 정도이고요. 여기서 잠깐 이 100억 원이 어느 정도 세수 규모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세수가 8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시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경기도에 내고 있는 세수가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80억, 86억 이런 기업들보다 세수가 조금 더 많아요. 100억 정도 되는 건데, 박예린 기자는 혹시 남양주시에 있는 대기업을 뭐 하나 대표적인 거 알고 계신가요? 남양주시에 있는 대기업이요? 곰표? 아, 곰표요? 곰표 과사회사 아니에요? 시멘트 회사 아니에요? 죄송해요. 구리신가 거기는 곰표가? 저는 남양주 하면은 빙그레가 생각이 나요. 아, 빙그레. 저희 자코모도 있어요, 집 앞에. 아, 그렇죠. 자코모.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발돋움하는 회사로 저는 인식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자가 1,000명이 넘는 그런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100명 넘는 기업이 몇 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수가 100억인 기업을 유치를 한다. 이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치만 세금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그 기업이 별일이 없으면 적어도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억이니까 10년이면 1,000억, 30년이면 3,000억인데 남양주시 예산이 1년에 현재 2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그것과 비교하면 고용 인원이 150명밖에 안 되는 한 개 회사에서 10년에 1,000억씩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세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앞에 울산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울산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 이제 아마존이 사실 울산이 당초 후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마존은 이제 호주에 있는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하기로 한 상태였는데요. SK그룹이 한국으로 유치전에 나섰을 때도 아마존은 한국에도 투자하되 수도권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실시간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다고 이제 아마존을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카카오는 수도권의 어떤 입지랑 그리고 사실 남양주랑 성남이 그렇게 먼 건 아니기 때문에 AI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가치 있게 봤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과연 울산은 어떻게 아마존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울산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6월 20일에 SK는 데이터와 전력 그리고 반도체라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마존에 이제 마음을 돌리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총 투자액 7조 원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5조 4천억 정도죠. 그런 4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전력비는 킬로와트당 0.04달러로 호주 대비는 33% 저렴하고요. 냉각비는 해소와 LNG를 활용을 해가지고 30억가량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은 현대차와 삼성, SDI 등 제조업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큰 장점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시 그 아마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고용 창출 효과를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고용할 수 있습니까?
울산 데이터 센터는 건설직이 1120명이고요. 운영직이 144명 정도의 규모이고요. 또 경제 파급은 25조 원, 고용 유발은 7만 8천 명, 연간 세수는 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규모라면은 굉장한 세수네요. 이게 뭐 남양주 카카오 제2 데이터 센터보다 세수가 뭐 2배나 되네요. 그렇죠.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될 게 건설 1120명, 남양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 800여 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 직접 고용 추정치고요. 간접 고용 추정치까지 합하면은 뭐 납품회사의 납품회사, 납품회사의 납품회사의 납품회사 이렇게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추정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 그 사람들이 곧 상주 인력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 인력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단지 세수가 되게 많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지자체들이 데이터 센터 유치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세수 확보 때문만일까요?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는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예린 기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특징상 일자리 창출이 많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왜 시민들이나 지자체가 데이터 센터 유치를 좋아라 하는 건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운영 인력은 보통 각 100명에서 200명 수준입니다. 또 보관을 하는 창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세금 수입이나 인프라가 이제 확대되거나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 그 땅의 가격이 50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0배나 상승을 했어요? 이거 참, 이게 뭐 금이라도 묻어났나 보네요. 박예린 기자가 이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 과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만 할까? 그 점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좀 봤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유치에 관한 명과 암을 좀 다뤘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아일랜드 사례가 나와요. 아일랜드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다큐멘터리에 좀 나오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일랜드는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죠? 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 데이터 센터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가 대표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아일랜드는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약 90개 정도 유치를 했던 최대 데이터 센터 유치 국가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기후가 굉장히 서늘한 곳이기 때문에 서버를 냉각시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통계청에 따르면은 국가 전체 전력의 21%가 데이터 센터 가동으로 인해서 소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1%면은 사실 뭐 엄청난 거네요. 네, 국가 전체 전력의 21%가 사용이 된 거고 가정용 전기요금도 약 2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죠. 가정용 전기 요금이 2배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그 21%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상당 부분 주민들이 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수자원 과다 사용이나 탄소 배출 목표 위반,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시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이제 돈이 많이 든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이 전력을 많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반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은 신규 데이터 센터 유치의 인허가를 이제 중단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랑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한마디로 더블린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도 큰 것이고 데이터 센터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요금도 주민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울산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대도시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유치가 된 곳들이 대부분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한, 어떻게 보면은 뭐 춘천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회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데이터 센터 유치 전략은 지역 균형 발전 내지는 산업시설의 지역 분산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상황은 아일랜드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한국도 지금 저희가 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지자체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창원이라든지 뭐 구미라든지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경우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어떤 지역 이미지 제고라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다른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IT 기업 같은 것들이 조금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면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안산에 있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춘천과 그리고 세종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양주시랑 울산이 각각 카카오 제2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데이터 센터의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불러올 수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큰 건설 경기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직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작지만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 간접 고용 효과는 건설 인력까지 포함하면 꽤 큰 편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도시에 어떤 이름값이 큰 그런 대기업이 들어감으로써 이미지 제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처럼 굉장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미래 산업 유치를 어떤 직종을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라도 계속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